자, 그러면 이번에는 귀남 논증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남 논증 사례는 제가 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이라는 책에 수록된 러셀의 칠면조라는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러셀의 칠면조라는 이 사례는 어떤 내용이냐면 매일같이 동일한 시간에 칠면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칠면조 입장에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먹이를 주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같은 시간, 같은 양의 먹이를 주는 것은 나한테 있어서 상당히 보편적인 삶의 규칙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칠면조는 사라졌습니다. 자, 러셀이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지적한 부분은 뭐냐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의 일들이 규칙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삶의 규칙으로 받아들이는 이 귀남 논증과 같은 일련의 내용들은 우리가 경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요. 앞서서 저희는 귀남 논증의 특징을 개연성이라고 말씀드렸 바 있는데 이 개연성의 이 부분을 우리가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점이 러셀의 칠면조 사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심 탈레브도 블랙스완에서 세상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실이 있을 수 있으니 내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성급한 결론을 내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오히려 불확실함, 그 다음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블랙스완의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단순히 얘기가 아니라 저희의 논증 방식으로 다시 한번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지역의 백조는 흰색이다. 미국 지역의 백조도 흰색이고 한국 지역의 백조도 흰색이다. 각각의 세 가지의 사실이 모두 다 참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는 모든 나라의 백조는 흰색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러셀의 칠면조, 즉 러셀이 이야기한 것은 이런 결론을 신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1687년경 네덜란드의 탐험가 브레밍그가 호주 서부 지역을 탐험하면서 블랙코니, 즉 검은 백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심 탈레브는 러셀의 칠면조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앞서 전개된 많은 것들이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그것을 단언적으로 현재 사실을 규정하면 안 된다. 즉 변화는 항상 유동적이고 그다음에 예기치 않은 일은 항상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점들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항상 예측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단언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늘 경계해야 된다라는 점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귀남 논증은 결론을 쉽게 단정하지 말고 결론을 열어두고 생각해보자 이런 말들을 저희가 자주 듣는데 바로 이러한 점들을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귀남 논증은 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과학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점이 저희가 귀남 논증을 배우고 익히는 또 하나의 이유이죠. 그 중에서 과학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고 이 발전을 이끈 철학자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자, 16세기 혹은 17세기 인간 존중 사상이라는 새로운 물결이 되면서 유럽인들의 세계관은 넓어졌어요. 르네상스 시대인 거죠. 자, 이때 베이컨은 이 시대에 부응을 하려면 연역적 사고를 버려야 된다라고 비판하면서 등장했습니다. 베이컨이 얘기한 연역적 사고는 너무 관념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앞서서 저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이어가면서 플라톤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데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이런 이데아, 즉 이런 관념에 직면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비판해야지 이걸 그대로 답습하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고를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베이컨은 그의 저서 신기관이라는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역 논증, 즉 연역 추론은 마음속 관념들에 기초한 끼워 맞추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너무 집착한다. 그런 나머지 결론이 너무 억지스럽고 오류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 오류를 강화하면서 진실의 발견을 방해한다라고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판의 내용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 이 시대에 부응하는 철학, 그다음에 새로운 물결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연에 대한 철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증명된 사실만을 지식으로 써야 한다는 귀납적 방법론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자, 일종의 말하자면 기존에 있었던 세계관 혹은 문제 해결 방법론들을 좀 이제는 뒤로 물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지만 새로운 물결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나아가서는 문제 해결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베이컨이 강조를 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역시 그가 괜히 한 말은 아니고 앞서서 소크라테스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역시도 왓이라는 대화법을 통해서 얻어냈듯이 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명언 역시도 베이컨이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귀납 논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컨은 학문의 탐구의 목적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첫 번째, 인간의 정신을 개선시켜준다. 두 번째, 인격을 강화해주고 세 번째, 국가와 시민을 고상하게 해준다. 따라서 학문은 인간의 능력, 즐거움, 효용의 원천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